대칭 삼상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가 같으면 각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형 삼상회로일 때 이야기하는 건데요. 평형 삼상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위상차를 설명하고 이 각도는 12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20도의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호도법에 의하면 3분의 2파이가 바로 120도인데요.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3분의 360이 되어서 이것은 120도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습니다. 이때 도체를 통과한 전기량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전기량은 이 계산식에 의하면 Q는 IT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식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전기량이라고 해서 전기 곱하기 량은 시간을 의미하니까 이 두 가지를 곱하면 됩니다. 전기는 I고 시간은 T니까 IT가 되고요. 전류는 5이고 시간은 10분. 그런데 이 시간은 반드시 초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600초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3000 쿨롱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유도기전력은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방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방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꼭 렌츠의 법칙을 떠올리게 됩니다. 답은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체 인덕턴스 200mH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30A의 전류가 변화하였다. 자, 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자체 인덕턴스 200mH니까 L 값이 0.2헬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0.1초 동안이니까 T 시간은 0.1이 되고요. 전류 I는 30이 되죠. 그러면 유도되는 기전력 E는 우리가 L T분의 I가 되니까 여기서 L 값은 0.2 그리고 시간 T는 0.1분의 3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60V가 됩니다. 평균 길이 10cm, 권수 10회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3A의 전류가 흐르면 그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균 길이 10cm는 L이고요. 권수는 N이 되는데요. 여기는 I가 되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될까요? 권수와 전류에는 비례하니까 길이 L분의 NI가 됩니다. 그러면은 L은 0.1이고 N은 10 그리고 전류는 3이 되어서 이것은 300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YY 결선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루트 3배 차이가 나죠. 따라서 200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상전압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200 나누기 루트 3 계산기로 한번 직접 계산을 해줘 보시죠. 그러면은 직접 계산해 보신 거 맞나요? 네, 115V가 됩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원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직교라고 했으니까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뜻이거든요. 직각으로 교차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선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반대로 직교하게 되면은 이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인덕턴스는 없게 됩니다. 즉 0이 되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4V의 전원 전압에 의하여 6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의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컨덕턴스 어려우니까 일단 저항 구한 다음에 역수를 구해보죠. I는 R분의 V에서 우리는 R은 I분의 V라고 하는 식을 가져올 수가 있죠. 여기 6이고 그 다음에 24니까 여기는 이제 4옴이 되는데요. 컨덕턴스 G는 R분의 1이 되어서 이거는 4분의 1, 즉 0.25 모가 됩니다. 답은 0.25예요. 1번입니다. 자기력선의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기력선은 언제나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에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는 100sin 314t-6분의 파인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어보죠. 여기서 주파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크기를 이야기하는 앞에 사인 앞에 숫자, 그 다음에 위상차를 이야기하는 여기 맨 뒤에 것 다 필요 없습니다. 314t만 보면 되는데 여기 원래 자리가 오메가 t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얼마야? 314가 된다는 뜻이에요.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이게 314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주파수 F는 314를 얼마? 2파이로 나눈 것이 되겠죠. 파이를 여기서 3.14로 계산하면 314를 6.28로 나눈 것과 같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파수는 5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파수는 50Hz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만약에 314T가 아니라 377T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주파수가 60Hz인 파형이 되게 됩니다. 1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45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전 전압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전 전압 W는 2분의 1에 CV의 제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W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45만큼 나왔다고 해요. 2분의 1에 곱하기 C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V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여러분 1, 2, 3, 4 하나씩 넣어 보셔도 돼요. 이 값이 바로 3000일 때 45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에 해당됩니다. 3모와 4모의 컨덕턴스를 병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저항값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컨덕턴스를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3모와 4모를 저항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접속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역수분의 1 플러스 역수분의 1 계산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문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이 컨덕턴스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합성 저항인데 R값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컨덕턴스로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3 더하기 4로 해서 7이 되게 됩니다.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바로 줄의 법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유효전력의 식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효전력은 와트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 유효전력은 바로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역률까지 계산하게 된 것이죠. 답은 1번이 해당되고요. 이게 EI 코사인 세타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VI 코사인 세타로도 표기가 됩니다. E나 V나 크게 차이 없이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직렬 공진 시 그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죠. 따라서 전류는 최대가 되는데 흐르는 전류 값이 최대가 된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기저항의 단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저항은 R은 5의 기자력 F가 되고, 이 기자력 F는 다시 NI로 놓을 수 있는데요. 이때 N은 권수, I는 전류이기 때문에 암페아 턴이 분자 자리에 들어가고, 파이는 자속이기 때문에 웨버가 들어가서 암페아 턴 퍼 웨버,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병렬 공진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병렬 공진은 직렬 공진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요. 직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소, 전류가 최대가 되는 반면 병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대, 전류가 최소가 됩니다. 답은 임피던스가 해당됩니다.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평행판 전극에 극판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면 전장의 세기는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장의 세기 E는 L분의 V가 되게 되는데, 이 극판의 간격은 바로 요 L이 되게 되니까 이 L을 만약에 3분의 1배로 줄이게 된다면 이 전장의 세기 E는 3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3배가 됩니다. 그림에서 A, B 단자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A, B 사이에 한쪽 방향을 일단 정하고 반대가 되는 때는 빼게 되면 되는데요. 지금 1.5, 3, 1.5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다 같은 극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5, 3, 1.5 다 더하게 되면은 여기는 6V가 되고요. 그 반대로 자, 여기 아래에 있는 2V와 1.5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반대가 돼서 여기 3.5V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6V 빼기 3.5V 하게 되면은 이 값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전체 AB 단자 사이의 전압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2.5V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 해당되겠네요. 다음 기호 중에서 다이약의 기호는 무엇일까요? 여기 뒤에 AC가 들어가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AC는 이렇게 양쪽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화살표가 두 개인 것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AC고 이것도 AC지만 이번에 있는 거는 단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트라이액이고요. 바로 1번이 다이약의 기호가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구 단락 전류가 있고 돌발 단락 전류가 있게 되는데요. 돌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이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바로 누설 리액턴스가 되게 됩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에 일단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게 되는데 이 분권 발전기를 반대로 회전하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전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회전하게 되면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 드릴, 믹서, 재봉틀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변압기 위에 열화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변압기에는 우리가 변압기에 사용하는 기름에는 수분이 침투해서 절연 내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을 바로 열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용되는 콘서베이터는 우리가 밖에 있는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콘서베이터가 열화를 방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와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유도전동기 중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사용되는 것인데 바로 2차 측에 있는 저항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2차 여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됩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동기발전기의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자, 이때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임피던스가 작다는 것 표현입니다. 이 단락비가 큰 것은 우리가 전기적으로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거인데요. 기계가 작아진다는 것은 이제 정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좀 커지게 되고요. 효율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전압 변동률이 좋아지게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극수가 10, 주파수가 50Hz인 동기기의 매분 회전수는 몇 RPM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극수가 10이라고 하는 거는 P, 주파수는 우리가 F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기 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NS는 P분의 120F 계산할 수 있고요. P 극수는 10,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 50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600 RPM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자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키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속도식 N은 K, 그 다음에 5분의 V-IA-RA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이때 만약에 계자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은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계자 전류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속 phi도 작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속도 N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무바 전압이 137V, 전격 전압이 100V인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몇 %가 될까요?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정격 전압분의 무브압 빼기 정격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따라서 정격은 지금 100V이고 무브화가 137 빼기 100이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를 해주게 되면은 37%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력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 방법은 우리가 스코트 결선, 그 다음에 T 결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답은 4번이 해당되겠네요. 9.8kW 1200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약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킬로그램 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토크 T는 0.975 곱하기 N분의 P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0.975 곱하기 속도가 1200, 그 다음에 이쪽이 9800 되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아마 7.9가 나오게 되고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변압기의 철심의 두께를 2배로 하면 와류손은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P 에디 커렌트라고 부를 수 있고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의 제곱,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이기 때문에 철판을 2배로 하게 되면은 와류손은 몇 배? 4배로 늘어나겠죠. 따라서 와류손은 4배가 됩니다.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2%, 리액턴스 강화가 3%입니다. 부하의 역률이 80% 늦음이 일어날 때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2고요. 코사인 세타 역률은 0.8 플러스 Q 리액턴스 강화는 3,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0.6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8이 1.6, 63, 1.8 하게 되면은 3.4%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토크의 단위는 무엇이 될까요? 토크는 우리가 뉴턴 미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킬로그램 미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킬로그램 미터보다는 뉴턴 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답은 3번으로 표기할 수 있겠네요. 부홀츠 계정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무엇일까요? 부홀츠 계정기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에서 유증기의 온도에 대해서 동작하는 계정기인데 자 따라서 이걸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변압기가 되겠네요. 변압기는 부홀츠 계정기 이외에도 비율 차동 계정기나 차동 계정기로서 정기적 이상을 검출하기도 합니다. 직류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류가 있을 때 이것을 다른 크기의 직류로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퍼형 인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류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를 이용하면 쉽게 전압의 크기를 바꿀 수 있지만 직류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초퍼형 인버터를 사용해야지 원하는 전압으로 전력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죠. 우산형 발전기의 용도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산형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수차, 즉 우리가 수력 발전기에 사용하는 발전기로서 회전 계좌형이고 수력 발전기는 저속도면서 용량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저속도 대용량기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슬립 링이 있는 유도전동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 미끄러지는 링을 사용하는 것이 슬립 링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안 했겠다. 우리가 이 옛날 서울 88올림픽 할 때 이거 굴렁쇠라고 하는 거 있었죠. 마치 이런 식으로 접촉자처럼 전력을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슬립 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상 유도전동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이죠. 콘덴서 기동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 중 용어와 약호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각종 차단기가 바로 소호 매질에 따라서 분류된 건데 유입 차단기는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O10이라고 적혀 있는 게 맞고요. 공기 차단기는 ABB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는 GCB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단기는 MBB라고 부르게 되니까 맞게 돼 있는 거는 바로 3번이네요.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의 안전함으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며 큐비클형이라고 불리는 배전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가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캐비넷의 형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수변전 설비를 집어넣은 것을 말하죠. 고압 전기회로의 전기 사용량을 적산하기 위한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약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계기용 변성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 MOF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IV 전선이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가 여러분 06년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양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600V 비닐절연 전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절연전선 상호 간의 접속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선끼리 서로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 접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납땜 접속을 한다, 좋아요. 슬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좋아요. 와이어 커넥터도 좋습니다. 그런데 굵기가 2.6mm 이하인 것은 브리타니아 접속을 한다는 맞지 않습니다. 이하인 것은 우리가 트위스트 접속을 하게 되죠. 따라서 답은 요 4번이 되겠네요.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접속에 이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선관이 서로 다른 종류죠. 서로 다른 종류를 접속할 때는 우리가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끼리는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하게 되시죠. 저압 배전선로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할 때 사용되는 장주용 자재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면은 이 전주에 이런 장치를 설치하게 되고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결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치를 우리가 바로 레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레크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디가 되나요? 과전류 차단기는 우리가 전원 측 전선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절대 접지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성선에는 설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2번은 접지선이라 안 되고요. 3번은 접지선이라 안 되고요. 4번도 중성선이라 안 됩니다. 답은 1번 전원 측 전선만 가능하게 됩니다.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나요? 이런 배선을 우리가 바로 분기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배선에 대한 다른 그림 기호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 도면에서 예를 들어 이런 표시는 문을 여는 표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램프가 있는데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천장에다가 숨겨라 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실선은 바로 천장의 은폐배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은 가요전선관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요전선관은 잘 구부러지는 전선관이죠. 1번의 저하복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의 일종접지? 일종접지는 특고압의 기계기구의 외함이라든지 피레침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건조하고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만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요. 3번의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맞습니다.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되고 이거는 가요전선관 뿐만이 아니라 합성수지관이라든지 금속관도 마찬가지예요. 4번에는 두께 0.7이 아니라 0.8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선이 있고 이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전주를 지지하는 선, 이걸 지선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애자는 바로 지선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모양이 동그랗다고 해서 우리가 구형 애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계측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의 어스 테스터는 어스가 접지죠. 그래서 이건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데 용이하게 되고요. 2번은 검전기로 전원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요. 3번의 맥어로는 회로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4번의 콜라우시 브릿지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것만 맞습니다. 유니온 커플링의 사용 목적은 무엇이 되게 될까요? 유니온 커플링은 우리가 세면대에 있는 이렇게 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커플링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양쪽에 이미 고정되어 있을 때 또는 관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커플링 할 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1.2배 이상 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0.8배 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요게 맞겠네요. 답은 0.8배입니다. 진동이 있는 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동이 있게 되면은 이 진동을 감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와이셔 중에서 조금 극이 떨어져 있는 거, 근데 서로 좀 엇갈리게 돼 있는 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스프링 와이셔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60A이다. 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50A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몇 배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50A가 넘을 때는 1.1배, 50A가 안 될 때에는 우리가 1.25배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60A니까 50A를 넘게 되는 거고 여기에 1.1배를 해서 66A가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하나의 콘센트로 2 또는 3가지의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의 명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멀티탭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1번입니다. 학교, 사무실, 은행의 간선 굵기 선정 시 수용률은 몇 %를 적용하게 되는가? 최대 전기 설비의 몇 % 정도까지 쓰는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 70%의 수용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배전선로 공사에서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또는 활선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사용하는 활선 공구는 무엇일까요? 긴 막대기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이 긴 막대기를 바로 와이어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